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정수에 대한 곱셈에 대해서 했죠. 자릿수가 큰 거. 다시 말해 큰 두 개의 정수에 대해서 했고, 저는 자릿수가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할 건 뭐냐면, 이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행렬 곱셈을 하는데, 행렬은 진짜 저희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AI는 좀 그 이제 이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특히 뭐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이 뭐 그런 거 산출할 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 그 굉장히 복잡한 이 장치들에 대한 특히 이제 항공기와 같은 그런 경우들의 구조 해석하는데 행렬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호 처리 같은 데도 거의 이 MAC 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 핵심이지만 거기도 행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죠. 그래서 이 행렬 곱셈을 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줄이면 행렬을 굉장히 많이 쓰고 행렬이 뭐 간단하게 2바이 2, 뭐 4바이 4,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100바이 100이라든지 1000바이 1000이라든지 하는처럼 이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행렬 곱셈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디바인 컨커 방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줄이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일반적인 행렬 곱셈보다는 훨씬 더 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나온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실제 사용되는 것 중에 그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 이름 최초의 사람 이름을 따서 스트라센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후에도 이 이제 이쪽에 그 알고리즘 쪽이라든지 자료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론학계 이 그 보게 되면 이걸 계속해서 개선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뭐 쉽진 않죠. 그래서 이 아까 그 곱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이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줄인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렬 곱셈 방식인데 여기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없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곱셈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인 그 우리가 이 그 선형대수학에서 나오는 것 같은 곱셈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디파인 컨커 방식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죠. 이걸 적용했을 때 얼마나 더 저희 그 곱셈하는데 시간을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행렬, 2바 2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 이걸 곱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는 이렇게 된 걸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걸 대표적으로 C라고 하는 행렬로 썼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C11, C11이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A11 곱하기 B11을 곱하고 더하기 다시 A12 곱하기 B21을 곱함으로써 이 C11이라고 하는 요 원소값이 하나 행렬의 원소값이 하나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덧셈이 필요하다. 자, 여기도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21 곱하기 B 11 더하기 A 22 곱하기 B 21 이렇게.
해서 이 요 2일에 해당되는 이행 1열에 해당되는 C이라고 하는 행렬의 이 값이 얻어지는 거고 여기도 11 B 12 곱하고 다시 이 A 1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두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덧셈이 얻어진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1 곱하기 이 B 12 더하기 A 22 곱하기 B 22 이렇게.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 여덟 번 네, 곱셈을 한다. 자, 곱셈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능하다면 요거를 좀 더 줄여볼 수 없겠느냐. 여덟 번이 아니라 일곱 번으로 더 줄여서 여섯 번으로 뭐 더 줄여서 다섯 번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다 조사는 못했고 최대로 얼마를 줄였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조금 더 이 여덟 번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저희 이 개선해 보자. 여기서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의 수를 좀 더 줄여보자 하죠. 곱셈 횟수를 갖다가 줄이자. 그래서 곱셈의 횟수를 줄여보게 되면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를 잘 만들면 두 배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드웨어를 그렇게 곱셈이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n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시간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최초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트라센의 방법이다 또는 스트라센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바로 이 조금 더 줄인 거다. 이거 줄인 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를 줄였냐면 일곱 번의 곱셈의 횟수를 줄였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덧셈을 몇 번 했냐면 네 번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일곱 번의 곱셈이면 덧셈을 조금 더 많이 한다. 이제 18번. 그래서 어느 게 더 이득이냐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이제 이 기준값이 있겠죠. 그걸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문턱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넘어가게 되면 스트라센 방법이 좋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나눌 필요 없이. 일단 근데 여기서 스트라센 방법에 대한 것도 이 보통 배열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2 바이 2나 4 바이 4 정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 해석할 적에는 항공기다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작업하고 또는 그거에 대한 구조가 맞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 설계도대로 들어가야 될 거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테니까 이 행렬에 해당되는 크기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스트라센 알고리즘에 대한 것은 스트라센의 이 기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여러 가지의 변수를 썼는데 P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제 이와 같은 걸 찾았는지에 대한 거는 이 원리는 없어요. 이 경험에 의해서 찾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볼게요. 그래서 이 A11하고 A22와 같이 이렇게 된 거와 이거를 두 개를 더하고 두 개 행렬들을 더하고 곱셈을 했을 때 이 값을 P라고 하는 걸로 일단 값을 넣어놓자. 그다음에 Q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A의 이행 일렬의 원소와 이행 이열의 원소를
더하고 거기다가 이 1, 2를 곱한 걸 갖다가 Q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일단 만들어 놓는다 해죠.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데다가는 A1이라고 하는 일행 일렬의 값하고 그다음에 B의 일행 2열 그다음에 빼기 B 2행 2열을 뺀 다음에 A와 A 일행 2열 값을 곱합니다. 자, 어떤 원리는 없어요.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S라고 하는 거는 A 2행 2열에다가 이 B 2행 2열 빼기 B 일행 1열을 빼고 그걸 다시 곱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저희 그 변수값을 먼저 찾는데 행렬의 변수값을 찾는데 이것도 저희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책을 저자나 또는 저희 그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니까 요 원칙대로 가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게 일행 1열하고 A의 일행 2열하고 더한 다음에 B의 2행 2열을 곱했다. 일단 2행 2열짜리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큰 덩어리라고 보게 되면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갰을 때 이 왼쪽 상단에 또는 이 오른쪽 상단에 또는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U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A 2행 2열 빼기 A 1행 1열을 빼고 다시 B 1행 1열에다가 B 1행 2열을 더한 다음에 곱셈을 한 결과를 U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는다. B라고 하는 데다가는 A 1행 2열 빼기 2행 2열을 빼고 그다음에 B 2행 2열에다가 B 2행 2열을 더한 결과를 B라고 하는 걸로 일단 산출해 놓는다. 자, 이렇게 산출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었죠. C11, C12, C21.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썼는데 여기 C11이라고 하는 이제 일행 1열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찾은 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그걸 하면 P라고 하는 거 산출한 데다가 S라고 하는 값을 더하고 다시 T를 빼고 다시 B를 더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했느냐? 원칙은 없어요. 하다 이렇게 저기 찾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찾아진 거예요. 경험으로. R과 T 값 미리 구한 거를 이렇게 산출하면 C의 일행 2열 값이 찾아진다. 그 다음에 C의 이행 2열 값은 Q라고 하는 거 찾은 여기 값에다가 S를 더하면 되더라. 마지막 요 이행 2열 값 저 뒤에서 보이시죠? P 더하기 R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U 마이너스 Q 마이너스 U 저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이와 같이 이 결과 이렇게 된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찾지 말고 이렇게 찾았다 하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곱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곱 번의 곱셈을 했죠. 자, 덧셈은 뺄셈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 더하는 거에 이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더하는 거나 빼는 거나 큰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저희가 하드웨어 장치를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더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10번.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래서 18번에 덧셈을 한다. 18번의 덧셈으로써 이와 같이 이 행렬 곱셈에 해당되는 건 A라고 한 행렬과 B라고 한 행렬의 곱셈의 결과를 찾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덧셈은 조금 늘어났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되면 덧셈은 4번 하지만 곱셈은 8번 해야 됐죠. 한 번 더 줄였지만 덧셈은 좀 늘어났어요. 근데 덧셈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 자릿수가 많을 경우에 또는 행렬의 크기가 클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알고리즘 요 방식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트라센 방식 또는 스트라센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자, 그럼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얼마나 줄었는지 보죠. 7번에 해당되는 곱셈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씩 쪼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A 전체가 아니라 그 반씩 쪼갠 거기 때문에 크기가 n by n 행렬에 대한 이 곱셈을 하는 거죠. 두 개, n by n 행렬의 곱셈을 하는 결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으로 쪼갠 거를 갖다가 7번 곱셈하는 거다. 곱셈은 7번, 반으로 쪼갠 거에 대한 곱셈은 7번 하고 그 다음에 18번의 덧셈을 하죠. 18번의 덧셈을 하는데 이때 자릿수는 어떻게 하냐면 n by n이니까 2배 또는 그 제곱만큼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2분의 n의 제곱만큼의 덧셈을 하는 거다. 이거는 곱셈, 이건 덧셈. 한 여기도 n은 2 이상이래야지 n이 한 개라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아까 이것도 이걸로 산출하자 이거죠.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또는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도 좋겠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됐을 때는 마스터 정의를 적용해도 되겠죠.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마스터 정리할 때 점화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가정했어요. 표현될 때 지금 마스터 정리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를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HN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 H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N의 로그인데 미스가 얼마냐 하면 여기 B 그다음에 여기가 A 그리고 이걸 산출해 보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hn분의 fn 값을 산출해 보자. 요거하고 여기하고 동일한 거의 동일한 값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거는 좀 이제 리미트 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이 n 로그 n과 같이 이 그 찾으면 되는 거라고 얘기했고 이때 두 가지가 있었죠. 0일 경우와 무한대일 경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경우를 보게 되면 H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n에
요게 B죠. 따라서 로그 B가 요게 B고 요게 A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표현식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2의 7. 이거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4분의 n제곱 fn은 18 곱하기 4분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그냥 대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n제곱이라고 써도 큰 문제 없겠다. 이죠. 대략적으로 제 상수값 답 제거하고 n제곱이라고 쓰자. 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나열게. hn하고 fn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보게 되면 이거는 2의 7승, 2의 뭐 3승 하게 되면 8이라고 한다면 그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테고 이거는 2에 4라고 한다면 2 그러니까 2점 얼마 얼마가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이거 보게 되면 n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대충 쓸 수 있을 테고 이거는 n에 2점 얼마 얼마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더 큰 거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수렴할 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했냐면 여기는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h의 n이라고 하는 걸로 5의 h의 n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무한대일 때는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비고의 fn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쓰면 되죠. 따라서hn은 여기 이렇게 쓴 거니까 n의 로그 2의 7 다시 요걸 좀 산출해서 써보게 되면 얼마냐 하면 2.81이 나온대요. n에 2.81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런 거 곱셈 할 적에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거는 n3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였죠. 따라서 이게 훨씬 더 수월 좋다. 물론 2.81보다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줄였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는 뭐 약간씩의 변형은 있겠지만 최초에 나온 거 뭐 그 이후의 거는 이제 그 후속은 그냥 논문 발표만 했구나 정도만 아는 거니까 최초에 이제 스트라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2.81 정도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 2 행렬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4 4짜리 또는 8 8짜리 또는 16 16 16짜리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고리즘 작성에 필요하니까 놔두겠어요. 스트라스엔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보죠. 스트라스엔이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죠. A라고 하는 배열과 B라고 하는 배열의 곱셈을 하는 거다. 자, 여기 n by n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n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정확지 않으니까 로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행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자, 아까는 이제 이게 절대값처럼 썼는데 이 같은 건 이제 그 뭐 벡터라든지 행렬의 경우는 보통 두 개 쓰죠.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별에 대한 거를 산출할 거니까 행렬에 대한 걸 산출할 거기 때문에
C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새로운 n by n 행렬이라고 해보죠. 행렬. 우리는 그냥 매트리스라고 읽죠. 한국어 사전 한영사에는 매트리스라고. 뭐 매트리스라고 일단 매트리스 일단 뭐 저는 그냥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찾을 거냐면 C라고 하는 행렬을 찾을 거다 이거죠. 곱하는 거. A하고 B를 곱해서 C라고 하는 걸 찾을 거다. 이것도 행렬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만약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할 필요도 없는 그냥 끝난 거죠. 이거는 이 그냥 일반적인 곱셈에서 하면 되는 거죠. A times A하고 B를 그냥 곱하면 돼요. 뭐를 이용하냐면 일반적인 곱셈. 그걸 갖다가 베이스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여기를 쓸게요. 그래서 1 바이 1 원석 하나밖에 없다면 아까 만약에 자릿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뭐를 적용하면 되냐면 정수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디바이드 컨커 방식을 가지고 나눠서 차리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A, B, C를 갖다가 나눠요. 영어로 써서 미안한데 그냥 영어로 쓸게요. A하고 B하고 C, A라고 하는 행렬, B라고 하는 행렬, C라고 하는 행렬을 나누는데 몇 개로 나누냐 하면 A가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n개가 있고 이쪽에 n개가 있으면 요거 반 받으니까 몇 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네 개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n 바이 2분의 n 이렇게 생긴 거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조각이 만들어지니까 네 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에다가 4라고 씁니다. 이런 행렬로 나눈다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한참 지나서 잊어버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A 행렬, B 행렬, 그다음에 C 행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에 해당되는 걸로 다 나눴다. A도 네 조각, B도 네 조각, C도 네 조각 그렇게 나눠. 자 그걸 가지고 요걸 갖다 쭉 적용하는데 이 A11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이라는 걸 가지고 연산해 준다.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 2하고 2 빼기 2, 2. 그다음에 P2, P2번. 여기 소문자를 쓸게요. 뭐 대문자는 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가 이제 이거 조금.
저렇게 해서 또 행렬 곱셈을 하고 여기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 두 개 행렬에 해당되는 곱셈을 분리한 거에 대한 연산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경험에 의해서 찾은 거다 이거죠.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스트라센 측에 A11 그다음에 A22와 B11 더하기 B22 제일 위에 있는 거.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요거와 그다음에 B1과 B 자, 여기 지금 하나의 원소처럼 썼는데 이게 하나의 원소일 수도 있고 4분의 1쪽에 해당되는 행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7개에 해당되는 곱셈을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덧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찾는 거죠. 이게 저기서는 뭐 이렇게 PST 뭐 이렇게 썼는데 1, 2, 3, 4로 P라고 하는 걸 썼으니까 4 더하기 P의 4 더하기 P의 5 더하기 P6 빼기 그래서 그 첫 번째 C라고 하는 행렬의 이 일행 일열의 원소 또는 하나의 원소일 수도 있고 네 쪽의 왼쪽 상단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행 이열일 수도 있고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거는 P1 더하기 P2 또 마찬가지 하나의 원소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4분의 1 부분에 해당되는 거. P1 더하기 P5 빼기 P3 빼기 P7 저렇게 생겨서 네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걸 행렬로 조합해 주면 되죠. 그걸 갖다가 조합해 주면 컴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의 일행 일열과 일행 이열과 이행 이열과 이행 이열에 해당되는 것 또는 4분의 1 쪽에 해당되는 것들을 뭘로 만들면 되냐면 C라고 하는 행렬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 됐으면 리턴 해주면 되겠다. 여기도 사실 행렬 표시는 조금 더 굵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A, B, C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에 해당되는 곱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동일하게 보고 덧셈에 해당되는 거 18번에 해당되는 거를 산출해서 이 그 곱셈, 행렬 곱셈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찾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뭐 더 있는데 디바인 컨커 방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머지 소트에 해당되는 원래 정렬 부분에 해당되는 데다가 물론 자료 구조는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집어넣는데 우리 여기서는 알고리즘에서는 디바인 컨커에서 이 조금 더 추가해서 넣기 위해서 머지 소트와 퀵 소트 부분도 디바인 컨커 방식. 근데 디바인 컨커 방식의 가장 보편적인 거 예를 들어라라고 한다면 머지 소트를 예를 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정수 곱셈에 해당되는 거와 그다음에 스트라센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이와 같이 이 행렬 n by n 행렬을 이 곱셈하기 위해서 두 개 행렬을 곱셈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그 곱셈의 수를 줄이는 이런 방식에 대한 거를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렬을 했으니까 우리 책에서도 저희 그 정렬 부분이 조금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색 부분도 좀 앞에 나와 있어요. 보통 저희 그 이 부분이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래서 검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바인 컨커 방식 나눴다가 다시 그걸 합침으로 해서 전체 이 그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그 값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지금부터는 그건 아니고 쭉 정렬이 돼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는 정렬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식의 이 그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서치라고 하는 검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이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바로 검색 쪽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그러면 이 자료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펴내느냐. 우리가 이 사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영어 영한 사전이다라고 하면 또는 한영 사전이다, 한글 사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글 사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다음에 자음, 모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라면 어떤 값을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찾는데 굉장히 난감하죠. 수천 페이지 되는 걸 갖다가 다 일일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산출해서 이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한 과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된 사전이다라고 한다면 뭐 영어 사전이다. 영어 사전이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한글 사전이다 그러면 잠호 순서대로 한글의 잠호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별이 될 거다라고 하죠. 자, 지금부터는 검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칭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리니어 서치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이 리니어 서칭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데이터가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경우 무작위 순서 자료들에서 이 원하는 자료 검색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키값을 가지고 쳤는데 앞에서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테이블에 자료들이 있다면 앞에서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 간혹가다 제가 뭐 좋아서 간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가는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가게 되면 일요일 날에는 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VIP가 온다고 저 뭐 이제 그 주차 봉사하라 그러면 그 VIP 차량 번호를 줘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이게 VIP 차인지 아닌지 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식의 이 그 차량 번호하고 목록하고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뒤져봐 가지고 아 이 사람은 VIP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사용할 때 리니어 서칭이라고 하죠. 좀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자료를 주면 그렇게 주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바이너리 서칭이에요. 바이너리 서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 손으로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우리가 성경책을 본다면 손에 익은 사람은 뭐 무슨 복음 그러면은 신약이다 그러면 신약의 몇 페이지 그러면 그냥 이 손에 익어서 대충 딱 접으면 펼치면 자기가 찾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그거는 그렇고 뭐 한글 사전이나 영어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 영영 사전이든 보게 되면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 사전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컴퓨터 찾는 방식을 한다면 반을 딱 쪼개는 거죠. 그러면 L과 M 사이에 있는 거 L자를 찾았다라고 하면 A가 L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찾아서 A는 L보다 앞에 있으면 다시 A와 L 사이에 있는 걸 갖다가 중간을 또 짜개서 또 짜고 또 짜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반씩 그래서 반씩 나누어서 검색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부분은 포기하고 찾아 들어가는 방식들을 갖다가 이 바이너리 서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간의 함수와 데이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데이터 크기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여기 시간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리니어 서치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리니어 서치. 자료가 몇 개 없으면 리니어 서치가 훨씬 유리한데 어떤 경우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개밖에 안 되는데 바이너리 서치에 반 찾고 또 반 찾고 반 찾아가지고 내가 찾아야 하는 목적지 값을 찾는다면 오버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만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값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갖다 문턱치, 스레시홀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너리 서치의 어떤 장점이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얘는 제가 지금 이 들어드릴 필요 없고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 하는 게 낫겠네요. 혹시 이제 그 자료 구조도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번호가 있다 하고 심볼이 있다. 7개 자료가 있다라고 컴퓨터 할게요. 그 심볼은 EL, EX, 그다음에 FN 두 자리로만 돼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찾고자 하는 키값 다시 말해서 심볼이 뭐냐 하면 IF라고 하는 거였다. 자, 여기 이렇게 된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C라고 하는 어떤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이 검색 첫 번째 하는 거는 일단 반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7개니까 대체적으로 4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중심에 여기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IF라고 하는 건데 이건데 이거와 여기에 데이터 값 FU를 비교하는 거죠. 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보니까 IF가 FU보다 더 뒤쪽에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뒤져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를 보면 되는 거니까 IF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FU라고 하는 것 중에 더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보자. 세 개.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걸 다시 보니까 IF라고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키 값하고 IW라고 하는 데이터 값하고 다시 비교해 보자. 비교해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순서가 IW가 좀 더 후에 나온다. 그렇다면 이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고 요 부분만 보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 보니까 IF라고 하는 두 개를 찾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 첫 번째 검색, 두 번째 검색, 하고 세 번째 검색 하니까 바로 이렇게 이 찾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이런 방식을 바이너리 서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하기 위한 방식을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눠 시작과 끝을 반으로 나눠서 중심에 해당되는 위치. 다시 말해서 2하고 7을 더하니까 8이 나왔어요. 그걸 나누기 2하니까 4가 나와서 그 지점을 대략적으로 가지고 찾으면 되더라. 알고리즘만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만 한번 볼게요. 바이너리 서치. 그래서 빈 서치. 어떤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 대한 거는 일단 고려하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볼게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를 왼쪽과 오른쪽 또는 아니와 제. 근데 여기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볼게요. left.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에 해당되는 위치값이다. 그때 뭐를 산출해야 되냐 하면 중심값, 중앙값을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이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작은 거와 큰 거 비교했을 때 작은 게 항상 큰 거보다는 부등호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left는 right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게 left고 이게 right에 해당되는 거다. 이제 이걸 상하로 그렸지만 옆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중앙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미들. 이게 이게 미들. 중심값이다.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걸 if문을 써도 되고 시언어에 스위치문을 써도 되고 비교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미들에 해당되는 거 원소의 미들에 해당되는 거 그 원소를 A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 키값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미들값에 해당되는 A가 더 작다. 이걸 스위치문을 쓰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거 스위치문 쓰지 맙시다. 이 부분을 씁시다. 이렇게 쓰니까 조금 더 이상하죠. 여기 이 A의 미들 하고 키값하고 비교해 보죠. 키값을 저기 여기다가 안 썼는데 만약에 키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키값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 뒷부분부터 보면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여기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키고, 그러니까 미들보다 하나 더 큰 값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미들 값을 더 큰 값으로 볼 거니까 미들 더하기 1한 걸 왼쪽으로 잡아서 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까지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라이트에 해당되는 값은 바꾸지 말고 이 레프트 쪽만 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레프트 라이트라고 쓰시기 싫으면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써도 돼. 민 맥스라고 써도 되겠죠. 자, 만약에 else if 이 조건도 아니고 똑같은 값이 나왔다라면 키값하고 똑같은 값이 얻어졌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같은 값이 나온 거니까 리턴 위치값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찾았을 경우의 얘기고 이것도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짜는 else 그때는 이 right 값이 이번에는 여기의 값에 해당되는 걸로 포함되는 거니까 right 값만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right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검색돼서 만들어져 있을 때 얘기죠. 이거는 검색만 하는 거죠. 늘 검색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이 잘 되도록 집어넣어야 되죠. 물론 이런 걸 갖다 쭉 집어넣을 때 우리가 퀵소트라든지 아니면 머지 소트와 같은 걸로 쭉 소팅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데이터가 아예 처음부터 딱 일정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그거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검색 정렬을 다 끝내고 나면. 근데 수시로 데이터가 삭제도 되고 삽입도 되고 했다라 한다면 수시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바이너리 서치 해줄 적에 그때마다 퀵소트를 적용한다든지 머지소트를 적용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너리 서치가 좀 쉽게 되게 하는 알고리즘, 좀 자료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여기다 하면 삽입과 삭제가 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바이너리 서치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할게요. 좀 쉬었다가 1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